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정부 여권의 정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 개편이 있죠. 오늘도 추가로 내각이 바뀔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치권으로 진입을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내각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용산 참모들도 6명의 수석 중에서 5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명이 총선에 출마합니다. 내각에서 온 사람들도 총선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용산 경우에는 수석 비서관 외에 비서관, 선임 행정관급을 포함하면은 전체 한 30명 내지 40명이 지금 총선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권의 세 축은 이 내각, 용산 참모, 그 다음에 여당이죠. 자, 그런데 내각과 용산 참모에 있어서 이어서 여당도 지금 대대적인 해열의 바람이 불고 있죠. 자, 김기현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장제원 의원으로 상징되는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내년은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죠. 총선 불출마는 전체 여권의 지형 변화에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기 친윤들이 일제히 지금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찐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친박계가 있다가 나중에는 진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진짜 친박. 이번에는 좀 진짜 친윤. 그래서 찐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겠죠. 특히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출범을 시켰는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어도 울산 선거구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출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뿐이 아니고 관료 출신들을 포함해서 비정치인 출신들도 대거 새로운 여권의 정치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징적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물들을 속속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찐윤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친윤이 물러선 자리에 찐윤으로 불리는 신진 세력이 포진을 하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총선에서 배제가 되는 친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1기에서 친윤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던 의원들이 빠지는 그 자리에 찐윤을 집어넣으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은 불가피한 갈등이고, 그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의 좀 불가사의한 이 사퇴 과정,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일단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개국 공신의 쇠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국 공신 중에서 친윤,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기에서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 포진을 하게 되면 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한 뒤에 실제로 한때 떠올랐던 권성동 의원도 지금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압력을 받고 있고,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 그리고 초기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도 지금 희생,
이런 압박을 받고 있죠. 본인은 지금 대구에서 또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새 축, 정권의 새 축인 내각과 참모진, 대통령 참모진 그리고 여당에서 일제히 지금 물갈이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국 공신들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을 찐윤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각에서 나온 사람들, 일기 내각 출신들,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도 곧 갈려서 지금 정치권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내각 출신 이 5인방,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추경호, 박진 이 5인방이 아마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그 세력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야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원희룡 마찬가지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 현재 용산의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그만뒀죠. 권영세 의원 역할론도 꾸준히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학 시절부터 그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권영세 의원이 역할을 맡을 것이다. 뭐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의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일기 내각 출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주루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또 있죠. 용산 참모 출신들입니다. 용산 참모 출신들. 수석비서관 중에서 이번에 총선에 나올 사람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성규 전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그 사회수석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일기 용산 참모들 그리고 일기 내각 출신들이 이 주축이 될 겁니다. 특히 일기 용산 참모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석비서관들 외에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급이 한 40명 가까이 40명 정도가 이번에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중입니다. 한 4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국회에 진출을 하면은 국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이 친위부대, 뭐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위부대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정치권에 기반이 전혀 없다가 이 대선을 할 때 이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일정 부분은 공유를 하지만은 완전히 국정 철학을 공유를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각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죠. 특히 용산 참모들은 더욱 그런데 용산 참모들이 일제히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도로 만드는 정치적 그 입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위부대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데 친위 세력이죠. 친위 세력. 문재인도 임기 중반에 총선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 한 40명을 출마를 시켰습니다. 출마를 시켜서 그들 중에서 19명이 당선이 됐죠. 19명이 당선돼서 친위부대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의 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고민정, 김의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윤건영.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에 반영시키는 그 세력이 대거 이번에 진출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 세력이 찐윤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중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때부터 알고 있던 뭐 주진우 지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아마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시 되고 또 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처럼 이렇게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인사도 여의도에 새로 진입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이나 이 김은혜 의원처럼 과거에 여의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몸담았다가 다시 정치권에 진입하는 세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관료로서 새로 발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기 윤석열 정부를 이끄는 새로운 세력으로, 신진 세력으로 지금 총선을 통해서 전면에 등장할 태세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